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 자소서 항목 분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지원 동기입니다. 전통적인 부분이죠. 자신의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담아서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십시오. 또한 과거의 교육과정이나 경력들이 업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한 전공 지식, 기술, 경험들이 업무 수행 방식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술해 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기업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구성을 보시면 대부분 전통적인 자소서 항목의 지원 동기 방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주요 사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작성합니다. 즉 여기까지는 많지는 않아야 돼요. 많지는 않아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량은 5번, 6번이 가장 많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가스공사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가스공사의 외부 환경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LNG 시장에 대한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즉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라든지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된 규제가 지금 현재 계속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서 천연가스는 중요한 전환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수소 에너지원도 그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LNG 시장도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관련 인프라라든지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글로벌 지형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추진 또는 수소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일조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즉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즉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나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역량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작성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천연가스 도입 및 공급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고요. LNG 터미널, 즉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공급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저장 및 배급, 안정적으로 배급을 해야지만이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더 이상 소모하지 않고, 또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좀 더 안정적인 공급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생산 및 개발, 국내외 가스전을 개발하고 해외 자원을 개발함으로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기술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천연가스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또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해 나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 같은 경우와 그리고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요 사업에서 내가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 표로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사무하고 전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기계 같은 경우는
장애 전형이 기계 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들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 전기 기계 중심으로 했는데 천연가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무 같은 경우에서는 계약 관리 능력이라든지 수입 수출 절차에 대한 이해, 데이터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 시스템 설계 및 관리라든지 자동화 시스템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 저장 및 배급이라든지 생산 및 개발 부분에서도 사무 같은 경우는 재고 관리라든지 물류 관리,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생산 및 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라든지 계약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연구 개발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 프로젝트 기획 관리라든지 재무 분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대학 동아리나 학회에서 내가 예산 관리 및 계약 체결을 담당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가스공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 동아리나 학회에서 예산 관리 및 계약 체결을 담당한 경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조직 이해 협업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갈등 부분이죠. 갈등을 우리가 발생했던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갈등의 유형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좋습니다. 갈등의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요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목표 갈등, 서로 목표가 다를 때 발생을 하는 거죠. 또는 방법 갈등,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입니다. 자원 갈등 같은 경우는 시간, 재료, 인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할 것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가치 갈등 같은 경우에서는 팀원들의 개인적인 가치, 신념, 원칙 등이 충돌할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성격, 문화적 성격,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외국인들과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거나 특별히 노력했던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지 요 문제는 잘 쓸 수가 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갑절, 근절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요, 갑질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갑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어적 갑질이라든지 또는 신체적 갑질, 업무적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요 부분을 가지고 와봤어요. 동아리 내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동아리 회장이 권위적인 태도로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런 것들도 갑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질 근절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 사례에 빗대어서 왜 우리는 그 갑질 근절 문화를 확립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6가지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직 내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구성원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또는 상호 존중이 없는 조직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4번 같은 경우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련 분야 이해도, 최근 에너지 분야 이슈 중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3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었는데, 혁신적인 그린수소 생산 기술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팀에서 그린수소, 좀 비용이 줄어드는 그린수소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제적인 수소 인프라도 지금 현재 확장되어 가고 있다. 원래 한국밖에 이 수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다가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로 좀 더 많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은 수소구나 라고 하면서 국제적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선박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까지는 LNG 선박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선박이 승인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발전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앞으로 가스공사는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좋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을 리딩하는 코가스의 새로운 핵심 가치는 미래주도 안전 우선, 열린 사고, 소통 협력. 여기에서 역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적 사고 능력, 환경 분석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귀의 스왓 분석을 한 경험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제 비즈니스 감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잘 캐치를 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리더십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혁신 능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혁신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내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우선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관리 능력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상황인식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윤리의식,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기 쪽이라든지 기술직 쪽 분들이 잘 쓰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열린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린 사고는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해본 경험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협업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저는 계속해서 협업을 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소통 협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의사소통 능력 또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위로 올라가 보면 자기개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개발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기개발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내가 국제 비즈니스 감각은 있는데 계속해서 팀을 이끌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는 이런 방식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나가서라도 내가 팀을 이끌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살펴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스공사와 관련된 자소서 항목들을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하고는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